우선 매트플러립을 잠깐만 저희 보면은요. 박스 플롯을 그릴 때 사용했었던 함수를 잠깐 좀 볼게요. 박스 플롯을 그릴 때 박스 플롯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컬럼 이름을 넘겼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잠깐 좀 볼게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메서드 함수를 보시면 his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고 뭐 여기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 beans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보죠. 막대 그래프를 보면 세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이 x와 height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x와 height. 가로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이름이 바 h였고요.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었죠. y와 width라고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점도를 보니까 선점도는 x, y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그래프를 보시면 선그래프를 그리실 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파라미터 이름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시면 실행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예요? variable length 아규먼트거든요. 그리고 variable length 아규먼트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 없이 그냥 x, y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 파이플럿에 있는 함수들을 보니까 함수들의 종류들마다 뭐 파라미터 이름이 어떤 경우에는 x, 어떤 경우에는 y, 또 어떤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몇 가지 연습 문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하나의 플롯에 3개 이상의 어떤 변수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x축과 y축 그리고 뭐 점의 색깔 혹은 점의 모양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그래프를 2번을 그렸어요. 변수들을 다르게 해서 데이터들을 다르게 해서 스캐터 플롯을 2번 그리거나 3번 반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기능들이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C본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던 팁스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봤었던 아이리스 한 그거 2개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까요? 네. 왜 안 되지? 오프라인? 잠시만요. 왜 오프라인일까요? 네. 그쵸. 깜짝 놀랐어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 새 파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일 이름 22번째군요.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파일 이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그리고 파일 작성되신 분들은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네, 파일 만드셨죠? 그리고 구글 콜앱하고 연결되셨죠? 자, 첫 번째 임포트부터 할게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네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numpy, np라고 하죠. 그 다음에 pandas, spd, 그 다음에 matplotlib 필요해요. matplotlib, matplotlib.pyplot이죠. pyplot.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atplotlib은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패키지 밑에 무슨 파일이 있다? pyplot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 파일이 모듈이에요. 모듈. 모듈은 파이썬 파일,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일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plt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C본 사용하기로 했죠. C, SN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우리 데이터셋부터 준비를 할게요. 네. 어떤 데이터셋 사용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 팁스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sns.load 데이터셋 여기에다가 데이터셋 이름 팁스라고 주시면 돼요. 우리 어제까지 많이 봤었던 거기 때문에 헤드만 출력해보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헤드만 출력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려볼 함수는요. 그려볼 함수는 박스 플롯입니다.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은 뭐라 그랬어요? 박스 플롯은 연속형 변수. 연속형 변수의 분포.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수 25%, 50%, 75%를 표현해주는 그게 박스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박스 플롯으로 그려볼 만한 컬럼은 뭐가 있을까요? 박스 플롯을 그려볼 만한 변수 혹은 컬럼. 성별을 박스 플롯 그린다라고 하는 게 없죠. 그죠? 흡연 이런 거 아니죠. 그럼 영수증 금액이나 그 다음에 팁. 영수증 금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느냐, 그 다음에 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토탈 빌부터 먼저 할게요. 토탈 빌 변수의 토탈 빌의 박스 플롯.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름 찾으면 돼요. 박스하고 찾아보시면 돼요. 박스 플롯이라고 있죠. 박스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을 볼게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앞에 별표가 있고 뒤쪽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함수를 만드실 때 variable length argument 앞에는 뭘 붙여요? 별표를 붙여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variable length argument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뭐 1, 뭐 1, 2, 3 이런 식으로 쭉 넘겼어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def, then, 뭐 args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x는 1, 뭐 x, y, z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1, 2, 3이라고 하는 게 전부 누가 가져가 버려요? 1, 2, 3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args가 가져가 버리죠. x, y, z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x, y, z에 넘기려면 x는 그다음에 y는 그다음에 z는 이렇게 넘겨야죠.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쪽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variable length이기 때문에 값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파이썬에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서를 보셨을 때 함수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가 예상이 되니까. variable length는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x, y, z의 값을 전달을 하려면 얘가 가져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박스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의 설명을 보면 이게 variable length 아규먼트인 거예요. 그러면 뒤쪽부터는 전부 다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박스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실 때는 x좌표에 무엇을 넘길지, y좌표에 무엇을 넘길지, hu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넘길지, 데이터는 무엇을 넘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키워드와 함께 넘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 y를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규먼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x, y는 좌표축이에요. x는 무엇을 표시하고 y는 무엇을 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 플러스를 생각을 해보죠. 박스 플러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박스 플러스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y축에 표시가 되는 숫자들이 있을 텐데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기 만나는 점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를 하죠? 여기 만나는 점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죠? 토탈 빌의 25%, 토탈 빌의 50% 중앙값.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 플러스를 그릴 때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y좌표가 토탈 빌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는 그냥 컬럼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컬럼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없잖아요. 이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알 수가 없어요. 아규먼트가 뭐가 있냐면 아까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팁스라고 죄송합니다. 팁스라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왜 여기다가 x가 아니라 왜 y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x축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y축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상치가 있을 때 이상치에 여기 있는 숫자가 무엇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y축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y축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영수증 금액이에요. 영수증 금액.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영수증 금액이라고 하는 이 컬럼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보여주기. plt.show. 이게 박스 플롯 그리는 거 끝이에요. 자, 게다가 여기를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죠? 레이블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매트플러닛만 이용하면 이걸 레이블 넣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일일이 우리가 옵션을 지정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X축, Y축에 있는 문자열 보고서 여기 이름을 그대로 레이블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해요. 물론 레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언더스코어 빼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언더스코어 있든 없든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변수 이름,
컬럼 이름을 그대로 레이블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매트플러립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아규먼트 몇 개만 지정을 하면, 아규먼트들만 지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레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많은 것들을 대부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쉬워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해서 파라미터 사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달라져도 X축은 무슨 변수로 할 거냐, Y축은 무슨 변수로 할 거냐,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 이게 기본이에요. C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은 X축에 있는 숫자들의 그 변수 이름이 뭐고 컬럼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숫자들의 변수 이름, 컬럼 이름이 무엇이다. 그것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으로 그 그래프의 종류를 지정을 해주면, 그래프의 종류, X축과 Y축에 사용할 컬럼 이름, 데이터 프레임, 그것만 지정을 하면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게 C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우리가 박스 플롯을 가로로 그려본 적은 없을 거예요. 박스 플롯을 가로로 그려본 적은 없을 텐데, 만약에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이렇게 Y축이 있는데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상치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숫자들은 어디에 숫자들이 있어야 돼요? X축에 숫자들이 있어야 되죠. 이 X축과 만나는 곳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그리기 위해서는 똑같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아규먼트들 중에서 무엇을 넘기면 되냐면 x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토탈 비리라고.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이 팁스죠. 팁스. 이렇게 하셔서 plt.show. plt.show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출력되는 문자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 출력되는 문자열은 뭘까요? 박스 플롯이 리턴해주는 값이에요. 박스 플롯이 리턴해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거 보기 싫으시면 plt.show 하셔가지고 그래프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프만. 어때요? 되게 쉽죠? 쉽죠? 사용하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X축으로 Y축에 변수를 설정을 할 거냐, Y축의 변수를 설정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X축의 변수를 설정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종류는 뭐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프 종류, 그게 함수 이름, 함수 안에 아규먼트는 X축, Y축 설정,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게 C본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90도 돌린 모양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것보다도 더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룹별 연산을 자동으로 해줘요. C본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성별 팁의 어떤 그 분포를 시각화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따로따로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 남성, 여성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아까 뭐 150 몇 명이 있었고 뭐 240개면 40개면 얼마면 되나요? 70 80 정도면 되나요? 230인가? 그럼 90? 네. 뭐 대략 이렇게 할게요. 뭐 남자 150명, 여자 90명이면 150개의 남자 150명의 팁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자 팁의 분포를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하려면 부분 집합을 따로 만들어서 디스크라이브를 따로 했었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따로따로 그려야 됐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C본은 한 줄로 끝나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세로로 그릴게요. 세로로 그리려면 팁이 뭐가 되냐면 Y, 그죠? Y가 팁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바뀌는 게 없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면 얘는 남성, 여성 구별 없이 팁의 분포가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25%, 50%, 75%라고 하는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색깔을 남성과 여성으로 색깔을 다르게 한다면 아규먼트가 휴예요. 휴. 여기를 성별이라고 주는 거예요. 성별.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를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때 X를 먼저 주든 Y를 먼저 주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슈를 먼저 주든 데이터를 먼저 주든 상관없죠. 순서 바꿔서 넘겨도 상관없죠. 언제? 키워드만 있으면. 그쵸? 키워드만 있으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색깔을 의미해요. 색깔. 안쪽을 채워주는 색깔을 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어떻게 그렸는지. 잠시만요.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X축을 나열을 해야 될 것 같군요. X축. X축을 성별로 할게요. X축을. 그쵸. X축을. 여기에다가 X축을 더 추가를 했어요. X축을.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들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시한 거고요. 여성들 데이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남성과 여성의 부분 집합 만들어서 뭐 디스크라이브를 각각 따로따로 한번 해보시면 숫자들 맞다라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예요. 팁스고요. X축, Y축에 문자열 들어가죠. 이 문자열들은 무엇을 써준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X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Y축에 무엇을 쓴 거다? Y축에 팁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은 무엇을 쓴 거다? X축은 성별을 쓴 거예요. 성별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메일, 피메일이 된 거고요. 메일과 피메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쉽죠? 자, 요 숫자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팁, 메일 이렇게 할게요. 아까 했었던 겁니다. 팁스에서
성별 부분을 남성이랑 비교를 하면 되고요. 팁, female. 일단 describe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팁 메일의 팁만 describe를 해보시면은요. 자, 숫자 한번 비교해 보죠.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선 최소값 볼까요? 1.0. 최소값은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게 여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25%. 25%는 2.0. 25%는 어디냐면 여기가 상자의 아랫부분. 상자의 아랫부분이 25%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0%. 50%는 상자의 중간에 있는 선이 50%. 여기가 50%예요. 3.1, 2, 3. 맞는 것 같죠? 간격 보시면. 그 다음에 75%. 75%는 상자의 위쪽 부분이에요. 4보다 조금 작죠? 그 다음에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맞아 보이죠? 1, 2, 3, 75%는 3.76, 최대값은 10.0. 그쵸? 여성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여성은 여기 있는 코드에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변수 이름 female, 여기 female, 그 다음에 여기 female.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최소값 1.0, 최소값의 위치는 같고요. 최대값의 위치 보세요. 최대값의 위치가 6.5. 그죠? 6.5. 위쪽 볼까요? 위쪽 보시면 최소값의 위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데 최대값의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맞죠? 네. 그러니까 숫자하고도 여러분들이 비교해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느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X축에 무엇을 할 것이냐, Y축에 무엇을 할 것이냐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따로 가지고서 만들었었던 우리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이거 했었어요. 그죠? 하나의 플롯 안에 두 개의 박스 플롯 그리는 걸 했었는데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X하고 Y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그래프를 거꾸로 그릴 수도 있어요. 가로로 그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를 팁으로 놓는 거예요. X를 팁으로 놓고 Y를 성별로 놓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이러면 가로로 보여집니다. 가로로. X좌표가 팁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팁의 숫자고요. Y축은 성별이고요. 그 다음에 팁과 성별은 전부 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는 박스 플롯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요일별 팁의 분포 시각화를 해보세요. 요일별 팁의 박스 플롯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요일별 팁의 박스
X축, Y축 데이터 프레임 이것만 잘 설정하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박스 플롯. X축을 여일로 할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해 해보셔야 돼요. X축, Y축을 뭘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려면 X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이란 말이에요.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릴 거냐?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뭐가 돼요? 요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 목요일 박스 플롯, 금요일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Y는 뭐가 될까? Y는 숫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X축과 Y축의 변수 이름들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 Y, 팁. 데이터는 팁스가 가지고 있다. 이때의 문자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그대로 문자열로 써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X축 요일이 나왔고요. Y축 팁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고 종류는 박스 플롯.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어저께 그렸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네. 비슷한 거 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박스 플롯까지만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시냐면 서브 플롯 2개를 생성을 하세요. 서브 플롯 2개. 1 곱하기 2.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곱하기 2는 로우가 몇 개? 로우가 1개, 컬럼이 2개. 네, 그런 얘기입니다. 서브 플롯 2개를 생성하시고요. 생성하시고 각각의 서브 플롯에 우리 성별은 했으니까 성별했고 요일했죠.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흡연 여부랑 그 다음에 타임이 있었죠. 시간. 이렇게 할게요. 흡연 여부별 박스 플롯.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별 박스 플롯을 각각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겨가 있고요. 피겨 안에 서브 플롯을 왼쪽에 1개, 오른쪽에 1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1 곱하기 2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로우가 1개, 컬럼이 2개. 자, 이쪽에는 흡연 여부가 나와야 되니까 흡연 여부가 yes하고 no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박스가 몇 개가 나오면 되냐면 박스가 2개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간별이니까 아마 런치 타임하고 디너 타임이 있을 거예요. 런치 타임에 대한 박스 플롯 하고요. 디너 타임에 대한 박스 플롯이 나오면 돼요. 자, 이거는 서브 플롯 만드는 거는 C번 라이브러리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파이플롯을 사용을 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거는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점심 빨리 먹고 싶으시죠? 같이 할게요. 서브 플러츠를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and rows, rows는 한 개니까 이거는 지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뭐만 지정해 주면 될까요? 컬럼의 개수만 2개다. 요것만 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로우의 개수는 한 개가 기본값이니까. plt.show 먼저 볼까요? 네. 어때요? 2개 나왔죠? 2개가 나왔고요. 크기를 조금 바꿔주시려면 여기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여기다 fig size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8, 4, 이 정도로 하면 옆으로 조금 더 커졌죠. 그죠?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게 fig size.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박스 플러스를 그리시면 되고요. X축 흡연 여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스모커. Y축 킵을 하기로 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keeps. 그쵸? 자, 일단 이것만 먼저 그런데 어디에다 그렸죠, 얘가? 뒤쪽에다 그렸죠. 여기다 왼쪽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 그려버렸죠. 오른쪽에다 그려버렸죠. 자, 이거는 아규먼트를 찾으시면 돼요. 아규먼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X가 뭐예요? 엑시스. 파이썬에서 그래프 그릴 때 엑시스 그러면 엑시스는 서브 플롯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엑시스 주는 건데, 자, 얘가 배열이라 그랬죠. 배열이니까 엑시스 0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디다 그렸어요? 왼쪽에다 그렸죠. 왼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그리면 되네요. SNS 박스 플롯. 이번에는 x가 타임이 되는 거죠. 타임. 그리고 y는 똑같아요. keep. 그리고 데이터는 keeps. 그리고 access는 이번에는 인덱스 몇 번? 인덱스 1번. 네.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 플롯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박스 플롯은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스모커와 팁의 박스 플롯. 이게 엑시스 0번. 그 다음에 엑시스 1번은 그 타임, 시간, 런치와 디너죠. 타임과 y는 팁.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이 그리는 겁니다. 어때요? 나눠서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죠. 여기에 파라미터만 찾으시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이 플러스를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파이 플러스를 써야 되고 그 나머지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들 하시고요. 오후에 다른 함수들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